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더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적 복수를 다짐한 동훈이의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동훈이는 어릴 적부터 처참한 경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훈이에게 폐만 끼치는 엄마, 즉 가족이면서도 가해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강약, 약강의 담임 선생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과 사익 중에 사익을 택했던 경찰, 동훈이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치명적으로 돈이 권력이고 배경인 백야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인데요. 이 인물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해서 동훈이의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동훈이는 악에 찌든 세상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동훈이의 자아가 분열이 됩니다. 무력한 나, 당하는 나, 비참한 나, 약한 나가 생기고 또 이런 나를 미워하는 학대자 에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괴롭힘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밖에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현실,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자아가 분열이 됩니다. 즉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학대자입니다. 무의식은 남과 내가 없기 때문에 학대자가 만들어주는 순간 남을 학대하든지 나를 학대하든지 또는 남을 괴롭히든지 나를 괴롭히든지 어쨌든 무의식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학대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과거에 내가 당했을 때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내가 미워 죽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내가 상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무의식에서는 약해 빠졌던 나를 향한 분노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장하면서 지적으로 똑똑하거나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때의 나, 힘없이 당했었던 나를 지키지 못했던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주 세워집니다.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나를 죽이고 싶게 만드는 원인이 상대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무의식에 있는 학대자 에고가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훈이가 복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동훈이가 셀프 치유를 하려면 그렇게 당했었던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무기력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만약에 연진이가 동훈이와 같은 경험을 했더라면 또 그렇게 당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훈이의 가족 배경이 그렇고 동훈이가 하필 만났던 선생님이 그렇고 동훈이가 하필 경험했던 경찰관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훈이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악의 인물들이 나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그렇게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흑과 백의 세상 중에 내가 흑을 먼저 경험했고 그 경험으로 흑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때의 나를 안아주는 거죠. 스스로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내가 흑의 세상을 경험하고 처참하게 당했을 때 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빨리 생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악과 흑을 먼저 경험하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라고 시시비비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어떤 수법으로 나를 괴롭혔지? 라고 그들의 수법을 기억해 놓고 있으면 다음번에 이런 사람들을 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수법을 쓰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올린 영상 남이 나를 괴롭히는 방법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역시 제가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 방법들을 보고 배웠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보면서 아, 이 패턴이구나.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대응책을 나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죠. 선과 악의 양면을 모두 알고 있어야 내가 악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 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지 않고 시시비비하지 않기만 하면 나에게 늘 지혜로운 가르침을 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훈이가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고 셀프 치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해자들은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게 두라고요? 라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장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해자들이 연대하는 모습과 약자들인 즉 선한 사람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연대, 이 세 명이 소파에 앉아서 한 명은 세워두고 두 명은 이 친구를 왕따시키는 거죠. 일종의 갈구거나 괴롭힘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은이가 아니라도 그 안에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괴롭힘을 하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늘 존재했었죠. 이들은 연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진이 역시 자기 꾀에 자기들이 넘어가서 스스로 친구였었지만 손명호는 결국 죽게 되었고요. 하예슬의 친부는 결국에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죠. 서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미운 짓을 덮으려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니 결국에는 꼬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이자 약자들은 어떠한 세상에 있는지 보신다면 이 염혜란 씨의 표정이 정말 그것을 드러내죠.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거죠.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은 이쪽이고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너도 아팠겠구나? 나도 아팠어.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이쪽이 맞다는 거예요. 이쪽이 맞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가해자들의 세상에 가서 살 수 없는 거죠. 앞으로도 나는 이쪽 세상에서 사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자, 사적 복수를 선택한 동훈이 역시 가해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의식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당했었는지 그 역사를 모릅니다. 상대가 나에게 가해했었다 이런 기억이 없어요. 다만 내가 고통을 당했었던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나를 학대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복수를 위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가해하는 마음, 미움을 일으키면 그것은 오롯이 내 무의식에 공격하는 공격성으로만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이 미움과 분노와 공격성으로 물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미움을 휘둘렀다고 기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쓴 미움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훈이 역시 가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훈이는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없어.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혜란인 극중 현남 캐릭터에게 딸과 천천히 먹어도 되는 저녁은 없다. 자, 현남이 허겁지겁 먹는 저녁이 아니라
남편의 폭행을 못 견뎌서 이렇게 괴롭힘 당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저녁이 아니라 남편을 제거하고 난 후에 딸과 오롯이 먹는 저녁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었지만 동원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딸과 천천히 먹어도 되는 저녁 따위는 기대하지 마라. 끝끝내는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딸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훈이도 자신 역시 남은 인생을 또 불행하게 살 것임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는 동훈이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누군가는 도왔어야 할 일인데 아무래도 극 중에서는 동훈이의 캐릭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사적 복수라는 것을 선택한 동훈이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악으로 치닫게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설정한 것은 바로 그 동훈이의 사적 복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도왔어야 할 일인데 돕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으로 인해 상처받는 동훈이가 또다시 학대자 에고라는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훈이가 이렇게 활짝 웃는 표정을 드라마 속에서 몇몇 장면이 없는데요. 자, 이런 장면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동훈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법을 제가 팁으로 드릴게요. 저 역시 드라마를 보면서 무의식 정화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제 무의식이 끊임없이 저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내가 어떤 캐릭터를 옹호하고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애정 결핍이 심할 때, 그러니까 지배하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자 캐릭터가 남자에게 함부로 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를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지 올라오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캐릭터를 미워하고 시비 분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극 중에서 예를 들면 자기 할 말을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타인이 분명히 나에게 선의로 행할 일인데 내가 그거를 싫다고 밉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의 입장과 타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보다는 남의 마음을 여전히 아직도 더 많이 이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내 무의식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정보로 얻는 것이 좋은 거죠. 세 번째,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어떤 캐릭터를 보면서 또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와 나를 비교하면서 너는 저렇게 못하잖아, 너와는 다르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넌 못하지? 이러한 학대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대하는 마음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드라마 속 캐릭터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를 보고 여러분이 이 캐릭터를 부러워한다면 본인의 무의식의 이런 부분을 정화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틈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분석할 캐릭터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하여 내가 무의식에 정화해야 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방식으로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들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무의식을 많이 정화하는 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는 공유할 부분이 없으니까 드라마 속 캐릭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 정화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